장로는 불교에서 온 한자어입니다. 학식과 덕이 높은 나이 많은 승려를 특별히 장로라고 예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신교에서는 일반 신도 중 최고의 직급을 장로라고 합니다. 보통 50대 중반 이후에 장로를 맡지만 개신교가 막 전도되던 초창기에는 30대 장로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로라는 한자어는 불교에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개신교 전용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편은 가르칠교 채찍 편자를 씁니다. 채찍편은 회초리라는 뜻입니다.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회초리를 교편이라고 합니다. 교편을 잡다는 교직 생활을 한다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교편을 놓다 그러면 교직 생활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때리는 교육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사랑의 회초리를 의미하는 교편이라는 단어는 교직과 동의어로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훈육을 위해 회초리를 드는 이를 요즘 기준으로 판단하여 미개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종아리를 때리는 것에 한정했으므로 폭력도 아닙니다. 석기시대 이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때리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1970년대 이전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만나면 반드시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 좀 많이 때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시 교사들은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강목으로 아예 빠따를 쳤습니다. 이 정도 되면 훈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시 한 학급의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던 것도 폭력교사를 만드는 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경들은 낮은 민도나 저질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교육 문화였습니다. 척지단은 조선시대 송사에서 유래합니다. 소송을 걸어 온 사람이 원고가 되고 피고를 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척지단은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원고 피고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서로 원한을 품고 반목하게 되는 것을 척진다고 합니다. 척의 한자어는 외짝 척자를 씁니다. 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외짝 척은 배를 세는 단위로도 쓰입니다. 괄호로 몸이 축났다고 할 때의 축은 한자로 줄일 축입니다. 축나다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살이 빠졌다는 의미로 씁니다. 금전적 손실이 났을 때도 돈이 축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피부병으로 인해 온 몸의 부스럼이 번진 상태를 만신창 또는 만신창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상처투성이일 때도 만신창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도 내 마음이 지금 만신창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체나 조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기능 상실 상태에 빠졌을 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단도직입은 호땅 칼도 고들직 드립자를 씁니다. 단도직입이란 검객 한 명이 홀로 적진에 돌격해 들어가 적진을 교란시켜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복잡한 작전 없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공격이 단도직입입니다. 현재는 서로는 빼버리고 요점과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단도직입이라고 합니다. 김서방, 이서방 할 때의 서방은 글서 방방자를 씁니다. 서방은 사위나 매지 아랫동서를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서방님은 남편의 높임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시동생에게도 서방님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여서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1970년대 이전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는 흔하게 나옵니다. 시동생이 결혼 전이면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결혼했으면 서방님이라고 했습니다. 서방질은 유부녀가 바람 피우는 것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기라성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이라는 뜻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라성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일본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단어라 대체어를 찾아보자는 주장이 많은 낱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용어로 정착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한국어의 일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한자어의 70% 이상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기라성이라는 말만 골라서 대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라는 일본어로 곱고 아름다운 비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인물들의 나열을 값비싼 비단과 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일설에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어로 반짝반짝이 끼라끼라이거든요. 의성어 끼라에다가 별성을 합해서 반짝이는 별이라는 뜻이 기라성이라는 설입니다. 끼라는 한자가 없는 의성어이므로
도금이 같은 기라를 가져왔을 뿐이므로 기라 성의 비단이라는 뜻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 해석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의 정의를 통째로 암기하는 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자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해석이 100%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자어가 만들어질 때 해석 방법과 현재 해석 방법이 변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한자의 권위자라고 해도 왜 이런 한자를 썼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 한자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옥은 구슬주,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주는 진주를 의미합니다. 주옥이란 귀한 보석인 진주와 옥으로 멋지고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한자어입니다. 미럴은 영어의 허니문을 직역한 한자어입니다. 꿀밀자는 허니이고 다을을 자는 문입니다. 미럴은 이 단어가 생긴 북유럽에서 신혼부부가 한 달 동안 벌꿀주를 같이 마시는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미럴이란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미럴기간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3개월간은 야당에서 행정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사이가 좋은 신혼부부의 여행에 비유해서 미럴기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따라합니다. 신혼여행을 뜻하는 허니문을 직역하면 미럴이지만 미럴만으로는 신혼여행이라는 뜻이 모자랍니다. 미럴여행이라고 해야 하는데 미럴여행이란 말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낱말입니다. 신혼여행이라고만 합니다. 허니문을 직역하면 미럴인데 의역하면 신혼여행이 됩니다. 시겁하다는 겁을 먹다라는 단순한 뜻입니다. 겁을 먹다라는 말을 한문식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시겁했다고 강한 발음으로 말합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것이 기겁하다입니다. 몸속을 돌고 있는 기운이 단절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라는 것을 기겁하다라고 합니다.